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입니다. 어제는요 태국의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날 한국에도 있지만요 태국에도 있는 거 잘 아시죠? 어머니 날은요 바로 이분의 날입니다. 왕비이신 시리킷 왕비시죠. 이분의 탄신일 생일입니다. 생일날을요 어머니 날로 지정을 해서요 국경일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하고 또 고향 앞으로 가가지고요 어머니께 발을 씻겨드리고 이렇게 건강과 존경을 표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이분은 8월 12일에 탄생을 하셨고요. 탄생일은요 금요일이었습니다. 태국 금요일의 색깔은 바로 파란색이죠. 그래서 이분을 축원을 하고 칭송을 할 때 사람들은 파란색 유니폼들을 입습니다. 아마 요즘 여행을 하시면 파란색 옷을 입으신 이런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국왕의 탄신일은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은 또 노란색이었고요. 그래서 왕족, 왕가의 어떤 존경심이라든가 유니폼을 입을 때는요 왕을 위할 때는 노란색, 왕비를 위할 때는 파란색 옷을 입습니다. 또 하나의 색깔, 보라색도 있죠. 보라색은 공주님의 색깔을 나타내는데요. 공주님은 또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족들의 색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고요. 지금의 국왕도요 같이 노란색을 쓰고 있습니다. 태국의 국기, 파란색 국기 이런 것들을 같이 개양을 해가지고요 왕가, 나라와 왕족, 왕비 이런 분들에 대한 칭송을 합니다. 자, 태국의 왕과 왕비는요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죠. 일본이라든가 영국처럼 어떤 상징성으로 왕에 대해서 상징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법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태국의 왕도 물론 상징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또 나라의 변란이라든가요. 아주 커다란 어떤 결정을 지어야 되는 중요한 막대한 이런 사건, 사정이 있을 때요. 마지막으로 국왕은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왕의 권한은 절대적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요. 또 예전에요 잠농시장이라든가 쿠데타를 벌였던 많은 사람들 이런 수장들을 불러다가 왜 싸우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질책을 하고요 꾸중을 해서 화해를 시켰다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는 신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의 얘기는 제가 좀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요 논타부리 시내를 나갔거든요. 시내에 나가서 저희들은 마사지도 받고 먹을 것도 먹고요 오늘 하루를 쉬기로 했습니다. 자, 논타부리 시장을 가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보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파란색 옷을 입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입지 않았습니다. 뭐 이것은 자유죠. 입고 싶은 사람은 입는 거고요 존경을 하고 싶은 사람은 존경의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안 입어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고요. 다만 이제 관공서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요 아마 대부분들의 사람들, 직원들은요 파란색을 입고 일을 합니다. 자, 또 개인들도 이런 쇼핑몰에서요 이런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요 뭐 국왕, 시리킷 왕비에 대한 어떤 존경심만 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들의 어머니, 내 어머니를 위해서요 시를 낭송하고 노래를 부르고요 이렇게 축원을 하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들도 많이 합니다. 자, 이 행사를 보니까 어린 아이들하고요 가족들, 어머니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어떤 시를 낭송하는 행사인 것 같아요. 웅변을 하고 이렇게 해서요 좋은 의미로 하루를 보내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오늘 하루를 논타부리 안쪽에서요 쇼핑몰에서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마사지도 받고 하루를 보냈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논타부리에 유명한 것들은 굉장히 많죠. 제일 유명한 거는 저는 물고기 같아요. 사람들이요 휴일을 맞이해서 나와가지고요 물고기한테 밥도 주고 부모님들하고요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논타부리 선착장 안에서 저렇게 쉬시는 노인분들도 계신데요 파란색 옷들도 많이 입고 계시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요 존경심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우기에다가 비가 자주 내리죠. 자, 그 바람에요 태국의 강물은 아주 맑고 푸른 물은 아닙니다. 항상 그렇듯이요 약간 좀 뿌옇고 탁합니다. 하늘도 마침 또 뿌옇고요 하지만 뭐 더러운 물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더럽지는 않으니까 너무 막 혐오스럽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배편에 올라간 사람들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옷들을 많이 입고 있죠. 국민들은요 왕을 절대적으로 존경을 하고 이렇게 같이요 축원을 하고 오늘 행사를 하거나 어떤 의미를 표출을 하는 이런 옷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자, 푸미폰 아둔야데 라마 9입니다. 서거하셨죠. 이분도 한 사람의 가장이자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이분 둘 관계가
아주 애틋한 이런 사랑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 푸미폰 아두냐데 국왕이요, 예전에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유학을 했었거든요. 1948년도였죠. 이때 이분이 스위스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때 당한 교통사고 때문에요, 척추를 다치고 한쪽 눈, 오른쪽 눈을 실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 국왕의 사진들을 보면요, 검은 선글라스를 낀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때 사경을 헤맬 때요, 옆에서 지극정성으로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의를 치료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지금의 시리키 저 왕비, 저분이셨거든요. 저 왕비는요, 당시에 스위스에서요,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국왕을 치료를 옆에서 손을 잡고 치료를 해주셨거든요. 이래서 이후에요, 이 두 사람은 약혼식을 하고요, 태국의 어떤 왕가, 왕족들은 또 발칵 뒤집어지죠. 당시에 국왕은 굉장히 정략적이라든가요, 또 귀족들, 왕족 간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간호사하고 약혼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의지를 꺾을 수는 없겠죠. 당시에 국왕은 후첩을 둘 수가 있었기 때문에요, 왕가에서는 허가를 하게 됩니다. 또 평생을요, 두 사람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후첩을 드리지 않고요, 순수한 남자의 한 사람의 남자로, 남편으로서 순정을 오로지 이 왕비에게 다 바칩니다. 평생을 죽을 때까지요, 오로지 한 사람만을 사랑하죠. 자, 이 두 분이 태국의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서 치앙마이 쪽 위쪽을 순찰을 했었습니다. 갔더니요, 굉장히 사람들이 마약만 많이 기르고 산간 지역에서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걸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본인들의 재산을 써서 그쪽 땅들을 개간을 하고요,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농장을 일궈줍니다. 그때 만든 커피 농장이 지금까지요, 골든 트라이앵글 쪽을 가면요, 전부 다 커피밭으로 변해서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또 한 번은 태국에도요, 민주 정치화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렬하게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군경이 발포한 총에 맞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때 도망치던 군중들을요, 왕궁에서 문을 열어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안에서 군중들을 왕이 보호를 해주셨고요. 자, 왕비는 간호사이셨죠. 그래서 피를 흘리고 쓰러진, 총을 맞은 이런 군중들을요, 본인이 직접 손으로 다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보기가 좋고 사랑하는 신으로서의 존경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요, 항상 머리를 숙여 깊은 왕가의 존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사람의 남편이고 한 사람의 아내인 왕비, 수리킷 왕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눴고요. 이분의 탄신일과 이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왕과 결혼을 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머니날, 많은 뜻깊은 날, 어머니 사랑이 많았던 날, 자, 여러분들도 많은 효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